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추경안 시정연설에 나서고 새 정부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과 후보자 4명의 청문회가 모두 이번 주에 열립니다. 국회 여소야대 상황에서 40석, 캐스팅 보트를 쥐고 거대 양당을 흔들 수 있는 국민의당인데요. 실제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과정에서 국민의당의 결정이 가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구성은 물론이고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국민의당의 정체성과 책무에 무게감이 실리고 있는데요. 국민의당 김경진 원내 부대표와 이야기 나눠보죠. 김경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경진입니다. 예.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일자리 추경 시정연설에 나서잖아요. 예. 대통령이 추경에 대한 시정연설에 직접 나서는 것 헌정사상 처음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세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그만큼 이제 국가 대화 협치를 강조하셨고, 예. 또 현재 경제의 문제점을 풀어나가는 해법의 첫 단추로 지금 추경을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만큼 국회의 동의를 얻는 것이 절박하고 중차대한 문제다라고 판단해서 국회에 오시는 것 같고요. 예. 더불어서 지금 이제 교착 상태에 있는 인사청문회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의회 각 당의 지도자들에게 설명하고 아마 양해를 구하는 그런 시간을 주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근데 일자리 추경에 대해서는 뭐 그것이 실업 문제의 바람직한 해법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은 논란인 듯 합니다만은 그래도 국민 여론은 어쨌든 서민들을 위한 추경이니까 급한 불이라도 껐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텐데요. 이런 네. 국민적인 바람을 국민의당에서는 어떻게 외면할 수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민들의 바람은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되고요. 예. 다만 이제 각각의 항목으로 들어가 보아서 네. 이 예산 항목이 정말 필요하고 또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사실은 그냥 이름만 그럴듯하고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그저 그냥 단방치기에 불과한 이런 것인지 이런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따져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예. 이제 일자리 추경이라고 이제 어떤 얘기를 달고 있고 또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부터 이제 공무원 숫자를 이렇게 파격적으로 늘리겠다 이런 공약을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셨거든요. 예. 근데 이제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은 동의할 수 있지만 예. 사실은 이게 대통령 임기는 5년이지만 공무원 숫자는 한 번 늘려놓으면 이게 정년까지 30년 이상 가시는 가능성이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 전체가 뭔가 좀 깊은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것 같고요. 특히 공직자를 채용하는데 추경에서 그냥 급작스럽게 채용하기보다는 내년에 이제 정기적인 어떤 인사 정규 예산에 반영시켜서 필요한 어떤 공직자의 범위, 숫자, 그다음에 뽑는 어떤 기준, 원칙 이런 부분을 합의하고 그 다음에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저희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정부 입장은 지금 청년 실업이 거의 국가 재난 수준이다. 이렇게 판단을 네. 해서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한 건데 내년까지 미뤄도 된다고 이야기하시면 서민들 입장에서는 좀 너무 여유를 갖고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응급의 구호 자금이 필요하면 차라리 이제 그런 구호 자금으로 이제 예산을 편성해서 이제 지출을 하는 거고요. 예. 가령 공무원 자리를 뽑기 위한 추경이라든지 예산 편성은 예산을 지금 해놓으면 12월까지 뭐 채용을 하고 자리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그렇게 급하게 할 일은 아니다라는 거죠.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이 오늘 이제 시정 연설에서 추경 외에도 청문회 후보자들, 뭐 이른바 K트리오라고 불리는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도 좀 요청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네. 지금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내정이 철회돼야 한다 아니면 자진 사퇴해야 된다는 게 국민의당을 비롯한 야3당의 입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철회해야 한다라고 하는 입장이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도덕성 문제로 제기됐던 이제 위장 변입 문제라든지 또 이제 봉천동 연립주택에 대한 어떤 이 세금 관련된 문제라든지 거래 관련된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문 과정에서 정확히 해소가 안 됐다는 입장이고요. 예. 근데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강경화 후보자가 이 방대한 외무부 조직 또 대한민국의 현재 여러 가지 외교적으로 난관에 봉착해 있는데 이 난관을 타개하고 대한민국 외교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낼 만한 리더십과 비전이 있느냐 이제 이 부분인데요.
외통위 소속 의원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면 예. 그게 없다라고 부정적인 판단을 확정적으로 내린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도덕성과 능력 검증 두 가지 면에서 모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거네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가령 능력이 워낙 탁월해서 본인이 여러 가지 현재의 어떤 한일 외교 교착 관계라든지 또 중국이나 미국과 어떤 사드 문제라든지 북핵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풀어낼 수 있는 명확한 비전과 능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예. 사실은 소소한 도덕적인 문제는 넘어갈 수도 있는데 능력도 부족하고 예. 또 도덕적인 문제도 해소가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반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청와대를 비롯해서 전직 외교장관들 또 위안부 할머니들 또 강 후보자에 대해서 지지 의사를 표명하고 있고 국민의당 내에서도 박지원 정동영 의원이 뭐 찬성한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당내에서 박지원, 정동영 의원이 이제 찬성한다고 하는 입장은 저희 당내에서 그만큼 이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어떤 이제 이런 반증이고요. 예. 이제 박지원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새로운 정권이 시작하는 마당이니까 이게 이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추천이 이제 후보자 내정이 옳건 그러건 간에 가급적이면 좀 이렇게 인정해주고 가자라는 그런 큰 틀의 전제하에 서서 이제 나온 얘기인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위안부 할머니들 말씀은 사실은 이제 본인이 인사청문 과정이라든지 또 장관 후보자로 이렇게 지명된 이후에 명확한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의 어떤 지지 성명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사실은 그 문제가 외교에서 중요한 문제긴 하지만 외교의 모든 것을 가르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능력을 봐야 되고 이제 전직 장관 10분 정도가 이제 그 얘기를 하셨는데 예, 그분은 예. 저희도 참고를 하겠는데요. 근데 이제 그 국회 내에서 이제 외통위원들 사이의 판단은 그렇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현장에서 강경호 후보자를 직접 대면해서 청문 절차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외교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또 의견을 들어본 바 그리고 실제 의견은 내지는 않았지만 예. 외부의 이제 실무 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예. 실무 공무원들을 통해서 듣는 얘기는 외통위원들로부터 이제 제가 전해 들은 바에 의하면 우선 이제 강경호 후보자가 그 국제기구 외교는 상당한 경험이 있지만 예. 외교 중요한 포인트는 1대1 외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양자 외교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 양자 외교에 대해서는 경험도 없고 또 역시 풀어나갈 만한 비전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들이 많아서 예.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고려돼서 그런 부정적인 결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나 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자의 경우는 여당의 태도를 주시하면서 고민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셨는데 이른바 그 의참 경화를 협상 카드로 제시를 한 겁니까?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아마 이제 김동철 원내대표께서 이제 기자들과 만나서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기자들이 김동철 원내대표에게 강경호 후보자 문제하고 김희수 후보자 문제를 연계해서 판단을 할 거냐라고 질문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김동철 원내대표의 공식적인 답변, 정식 답변은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연계될 대상은 아니다. 각각 판단을 한다. 다만 만약에 강경호 후보자에 대해서 정부가 임명을 강행하게 된다면 김희수 후보자에 대한 이 표결 과정에서 각각의 의원들이 심정적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연계를 한다라고 아마 이렇게 오독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인사 문제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후보자 한 명별로 이렇게 각각 판정을 해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고 이게 연계를 하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강경호 후보자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이제 거의 부정적인 의견이 이제 정리가 된 상태고, 김희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상당히 강하게 있습니다. 강하게 있고, 근데 다만 이제 저희 국민의당의 입장은 어쨌든 찬성이든 반대든 인사청문 보고서는 채택을 하고, 적격이든 부적격이든 청문 보고서는 채택을 하시겠다. 하고 그다음에 본회의 표결에 들어가야. 그래서 본회의 표결에 들어가서 이제 어떤 의견을 낼 것인지는 이제 오늘 의원총회를 해봐야 알겠지만 대체로는 각각 의원들의 양심에 따라서 자유투표를 하자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지금 청와대가 이른바 이제 일자리 추경안하고 청문회를 뭐 이른바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만은 패키지 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게 패키지 딜을 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보면. 지금은 이제 우리가 다당제도 도입이 됐고, 옛날처럼 하나 주고 하나 주고 하나 받고 이런 것보다도 예. 각각의 사안별로 봐서 이 어떤 예산 또는 어떤 정책적으로 올려 그러냐 이거를 각각 판독을 해야 될 문제고, 인사청문 부분도 뭐 강경화와 또 김희수를 연계한다라고 하는 부분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예. 각각 사람별로 봐서 그 자리에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느냐 이걸 보고 판단하면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다면 뭐 국회 일정 보이콧 같은 초강수를 둘 수도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만약에 오늘 의총에서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뭐 반대하는 의견을 이제 뭐 결정을 했다 국민의당도 그럴 경우에 만약에 문 대통령이 그래도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민의당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이 부분은 당내에서 아직 논의는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내용은 당론이라고 얘기 드릴 수는 없고요. 저 김경진 개인 의견인데요. 예. 어쨌든 임명을 강행하면 대통령 본인 책임하에 지금 임명을 하시겠다는 거고요. 예. 그러면 저희 국민의당 입장으로서는 자 우리는 분명히 이분이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서 부적합하고 능력도 없다라는 것을 온 세상에 분명하게 공표를 해놓고 예. 그 대통령께서 임명하시는 것은 법률상 가능하니까 그 부분은 또 그 부분대로 가면 어떤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나중에 예. 외교가 어떤 현실적인 난관이나 봉착에 이제 어떤 이제 문제를 풀지 못했을 때 예. 그거는 대통령 본인이 오롯이 안고 가야 될 책임 아니겠습니까? 국회에서는 반대 의사표시를 역사 속에서 또 대한민국 헌법과 정치 체계 안에 분명히 저희들은 해놓아야 하고요. 예. 지금 이제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표결 처리에다 일자리 추경 국회 통과 문제 또 아직 지명이 안 된 부처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가 이제 계속 이어질 텐데요. 네. 지금 국민의당이 두 거대 양당을 이렇게 쥐고 흔들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쥐고 흔드는 게 아니고요. 예. 그 거대 양당에 의해서 지금 저희들이 흔들림을 당하고 있다라고 또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한쪽에서는 그러니까 서로 지금 가령 민주당 쪽에서는 이들이 이 부패한 보수의 이중대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고 있고요. 자유한국당에서는 이제 민주당이 이중대다. 민주당이 이중대다. 이쪽에서도 이중대, 저쪽에서도 이중대라고. 예. 추미애 민주당 대표도 뭐 제2여당이다 이렇게 표현을 예. 하는데 국민의당의 정체성 지향하는 바는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좌다, 우다, 보수다, 진보다 이런 색깔이라든지 어떤 정책적 방향성 이제 이런 측면에 관심을 두기보다도요. 예. 이제 저희들은 중간에서 국정이 제대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조정자 역할을 하는 조정자로서 어떤 이 정체성을 가지겠다 이런 관점에서 주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이번 이제 19대 국회 개회 때도 그랬고. 그다음에 이낙연 총리 인준 때도 그렇고 저희들이 최대한의 합의와 타협을 이끌어내지 않습니까? 저희 국민의당의 존재로 인해서.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쪽 저쪽 양측으로부터 공히 저희가 비난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치가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극단적인 파행으로 가지 않고 어느 순간에 합의가 도출되고 정치가 돌아갈 수 있는 그 매개체가 저희들의 역할이고 운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김경진 의원께서 미방위 소속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김용수 방통위원을 미래부 2차관에 임명한 것,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거는 또 하나의 꼼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방통위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독립적이고 임기가 보장된 직책 아닙니까? 예. 그리고 방송의 중립성을 위해서 사실은 행정부에서 그렇게 쉽게 이 인사를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임기제를 만들어 놓고 독립된 합의제 기관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승진의 어떤 형태를 빌려서 이미 보인된 사람을 빼내어 오는 것은 예. 다른 어떤 좀 부설의 소지가 있는 과정이 아닌가 싶고요. 예. 어쨌든 방통위가 지금 현재 위원들이 지금 구성이 많이 안 돼 있습니다. 예, 지금 한 명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 당도 얼마 전에 이제 한 번 후보를 추천했는데 네. 비판이 있어서 이제 뭐 이걸 다시 제기된 문제들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작업을 거치고 있고 예. 민주당도 내부적으로 추천을 했다가 당 내에서 이제 이견 입사해서
결국은 다시 재공모 절차를 3달 만에 받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방송에 대해서는 워낙 그만큼 어떤 이해관계와 판단이 치열하다 보니까 각당이 이렇게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모두가 방송 분야에 있어서는 서로 정말 공정하고 담백한 마음으로 이렇게 임해야 되고요. 그런 예.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통위원을 선임하고 선임한 다음에는 그 임기 끝까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진 국민의당 원내 부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 외통위 소속 의원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면 예. 그게 없다라고 부정적인 아. 판단을 확정적으로 내린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도덕성과 능력 검증 두 가지 면에서 모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거네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가령 능력이 워낙 탁월해서 본인이 여러 가지 현재의 어떤 한일 외교 교착 관계라든지 또 중국이나 미국과 어떤 사드 문제라든지 북핵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풀어낼 수 있는 명확한 비전과 능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예. 사실은 소소한 도덕적인 문제는 넘어갈 수도 있는데 능력도 부족하고 예. 또 도덕적인 문제도 해소가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반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청와대를 비롯해서 전직 외교장관들 또 위안부 할머니들 또 강 후보자에 대해서 지지 의사를 표명하고 있고 국민의당 내에서도 박지원 정동영 의원이 뭐 찬성한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당내에서 박지원, 정동영 의원이 이제 찬성한다고 하는 입장은 저희 당내에서 그만큼 이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어떤 이제 이런 반증이고요. 예. 이제 박지원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새로운 정권이 시작하는 마당이니까 숫자를 이렇게 파격적으로 늘리겠다 이런 공약을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셨거든요. 예. 근데 이제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은 동의할 수 있지만 예. 사실은 이게 대통령 임기는 5년이지만 공무원 숫자는 한 번 늘려놓으면 이게 정년까지 30년 이상 가시는 가능성이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 전체가 뭔가 좀 깊은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것 같고요. 특히 공직자를 채용하는데 추경에서 그냥 급작스럽게 채용하기보다는 내년에 이제 정기적인 어떤 인사 정규 예산에 반영시켜서 필요한 어떤 공직자의 범위, 숫자, 그다음에 뽑는 어떤 기준, 원칙 이런 부분을 합의하고 그 다음에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저희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정부 입장은 지금 청년 실업이 거의 국가 재난 수준이다. 이렇게 판단을 네. 해서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한 건데 내년까지 미뤄도 된다고 이야기하시면 서민들 입장에서는 좀 너무 여유를 갖고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응급의 구호 자금이 필요하면 차라리 이제 그런 구호 자금으로 이제 예산을 편성해서 이제 지출을 하는 거고요. 예. 가령 공무원 자리를 뽑기 위한 추경이라든지 예산 편성은 예산을 지금 해놓으면 12월까지 뭐 채용을 하고 자리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그렇게 급하게 할 일은 아니다라는 거죠.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이 오늘 이제 시정 연설에서 추경 외에도 청문회 후보자들, 뭐 이른바 K트리오라고 불리는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도 좀 요청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네. 지금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내정이 철회돼야 한다 아니면 자진 사퇴해야 된다는 게 국민의당을 비롯한 야3당의 입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철회해야 한다라고 하는 입장이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도덕성 문제로 제기됐던 이제 위장 편입 문제라든지 또 이제 봉천동 연립주택에 대한 어떤 이 세금 관련된 문제라든지 거래 관련된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문 과정에서 정확히 해소가 안 됐다는 입장이고요. 예. 근데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강경화 후보자가 이 방대한 외무부 조직 또 대한민국의 현재 여러 가지 외교적으로 난관에 봉착해 있는데 이 난관을 타개하고 대한민국 외교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낼 만한 리더십과 비전이 있느냐 이제 이 부분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추경안 시정 연설에 나서고 새 정부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과 후보자 4명의 청문회가 모두 이번 주에 열립니다. 국회 여소야대 상황에서 40석 캐스팅 보트를 쥐고 거대 양당을 흔들 수 있는 국민의당인데요. 실제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과정에서 국민의당의 결정이 가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구성은 물론이고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국민의당의 정체성과 책무에 무게감이 실리고 있는데요. 국민의당 김경진 원내 부대표와 이야기 나눠보죠. 김경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경진입니다. 예.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일자리 추경 시정 연설에 나서잖아요. 예. 대통령이 추경에 대한 시정 연설에 직접 나서는 것 헌정사상 처음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세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그만큼 이제 국가 대화 협치를 강조하셨고 예. 또 현재 경제의 문제점을 풀어나가는 해법의 첫 단추로 지금 추경을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만큼 국회의 동의를 얻는 것이 절박하고 중차대한 문제다라고 판단해서 국회에 오시는 것 같고요. 예. 더불어서 지금 이제 교착 상태에 있는 인사청문회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의회의 각 당의 지도자들에게 설명하고 아마 양해를 구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근데 일자리 추경에 대해서는 뭐 그것이 실업 문제의 바람직한 해법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은 논란인 듯 합니다만은 그래도 국민 여론은 어쨌든 서민들을 위한 추경이니까 급한 불이라도 껐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텐데요. 이런 네. 국민적인 바람을 국민의당에서는 어떻게 외면할 수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민들의 바람은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되고요. 예. 다만 이제 각각의 항목으로 들어가 보아서 네. 이 예산 항목이 정말 필요하고 또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사실은 그냥 이름만 그럴듯하고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그저 그냥 단방치기에 불과한 이런 것인지 이런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따져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예. 이제 일자리 추경이라고 이제 어떤 얘기를 다루고 있고 또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부터 이제 공원